네가 뭐 잘났다고 중얼거려. 이 집에서 밥 처먹고 살면 종처럼 기어. 박혜란이 소리를 지르며 이지윤의 왼쪽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매서운 소리와 함께 지윤의 고개가 꺾였고 바닥에는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남편 박민석은 쓰러진 아내를 보며 혀를 쯧쯧 차더니 다시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야, 지윤아. 혜란이가 때리면 맞을 짓을 했겠지. 제삿날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좀 해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의 뺨 한 대가 500억 자산가 가문의 몰락을 불러올 도화선이 될 줄은 말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과 시아버지의 비밀 장부, 그리고 가문이 뿌리를 흔들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까지. 10년을 종처럼 살던 며느리가 호랑이로 변해 시댁 식구들을 하나씩 지옥으로 밀어넣는 무자비한 복수극. 과연 그녀는 어떻게 그 오만한 인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차가운 법원 복도에는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기 없는 회색빛 벤치에 앉아있는 이지윤은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했죠. 맞은편에는 전 남편 박민석과 시누이 박혜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낄낄거리고 있었죠. 박혜란이 셀쭉하니 입술을 내밀며 이지윤을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저기 앉아있는 꼴 좀 봐. 아주 세상 혼자 다 사는 척은 다 하네. 야, 옳게. 너 오늘 도장 찍고 나가면 당장 어디 가서 발 뻗고 잘 되나 있니? 박혜란이 손가락질하며 깔깔대자 옆에 있던 박민석이 어깨를 으쓱하며 거들었습니다. 혜란아, 그만해라. 지훈이도 다 생각이 있겠지. 설마 10년이나 우리 집 귀신 노릇하던 여편네가 갈대 하나 준비 안 해놨겠어? 야, 지훈아. 너 설마 친정 엄마 반찬 가게 구석탱이에서 자려는 건 아니지? 박민석이 낄낄거리며 비웃자 이지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정확히 일주일 전 그 지옥 같았던 제삿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섞인 찬바람이 창문을 때리던 고약한 날씨였습니다. 이지윤은 새벽 5시에 눈을 떠 차가운 부엌 바닥에 섰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나무를 다듬으며 이지윤은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였죠. 10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이 쥐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누이 박혜란이 거실 문을 발로 쾅 차고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우, 기름 냄새. 옳게 환기 좀 시키면서 해. 나 머리 아픈 거 몰라? 대체 전을 몇 장을 부치길래 온 집안을 기름. 시궁창으로 만들어? 박혜란이 신경질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차디찬 겨울바람이 들이닥치며 이지윤의 젖은 안치마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이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나물 접시를 옮기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사상 차려야 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동태전이랑 꼬지전 이제 막 끝냈어요. 조금 있으면 제사 시작이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쉬긴 뭘 쉬어.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는데.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죽은 사람 제사가 산 사람 잡겠네, 진짜. 박혜란은 쟁반을 들고 가는 이지윤의 어깨를 툭 치고 나가며 혀를 찼습니다. 드디어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던 중 기어코 사달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박혜란이 젓가락으로 동태전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우 짜. 진짜 올케는 10년을 해도 음식간 하나 못 맞춰? 이거 소금통을 들이부었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야? 죽으라고 만든 거야? 박혜란이 소리를 지르자
안방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지윤아, 너 친정 엄마가 반찬 가게 한다면서 간 하나 제대로 못 봐서 어쩌니? 하여간 배운 게 없으니 몸이라도 빠릿빠릿해야지. 참다 못한 이지윤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에요. 입에 좀 안 맞으셔도 조상님 모시는 날인데 너무 말씀이 심하세요. 이지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혜란이 동태전 접시를 거실 바닥으로 냅다 내던졌습니다. 어머, 이게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정성? 웃기고 있네. 네가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고 살면서 이 정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사기 접시가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이지윤의 하얀 발등을 스쳤고 붉은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지윤은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사 음식을 바닥에 던지세요? 제가 이 집 식구지 종인가요? 이지윤이 억울한 목소리로 항변하자 박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윤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 네가 종이지 그럼 뭐야?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처먹고 입으면서 이까짓 음식하는 게 유세야? 네가 뭐 잘났다고 중얼거려.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 찰싹? 박혜란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이지윤의 왼쪽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매서운 손맛에 이지윤의 고개가 옆으로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박민석은 들고 있던 신문을 슬쩍 내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이지윤. 너 적당히 좀 해라. 혜란이가 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오면 될걸. 왜 제삿날 분위기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너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 재주 있다. 박민석은 피 흘리는 아내의 발등은 보지도 않은 채 다시 신문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속 눈동자가 마치 지윤을 가엾게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지윤은 그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온갖 구박과 남편의 방관을 견뎌온 인내심의 줄이었습니다. 이지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뺨에 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지만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지윤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걸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기대 앉아 손톱을 다듬던 박혜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뺨 한 대 맞았다고 친정으로 도망이라도 가려고? 짐 싸는 거야? 갈 때 가더라도 바닥에 떨어진 거 다 치우고 가. 이지윤은 대답 대신 가방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박민석이 내연녀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박민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며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을 떨어뜨렸습니다. 너 이게 뭐야? 이 사진들 어디서 났어? 너 나 뒷조사하고 다녔냐? 박민석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자 이지윤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10년 동안 당신네 집 식모 노릇했으면 됐잖아. 이제 당신들 추악한 면상 더는 안 봐. 법원에서 보자고. 옆에서 사진을 주워든 박혜란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우리 오빠가 밖에서 좀 놀 수도 있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로 이혼? 너 재산이라도 챙겨가려고 대가리 굴리는 모양인데 꿈 깨.
너 우리 집에서 단돈 1원도 못 들고 나가. 박민석도 지지 않고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가방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집에서 이딴 더러운 사진이나 뿌리는 년은 필요 없어. 빈손으로 나가라고, 이 미친년아. 밤 10시가 넘은 시각, 지훈은 얇은 코트 하나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무참히 밀려났습니다. 박민석은 현관문을 쾅 닫으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시 오기만 해봐. 그땐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가서 그 잘난 친정 엄마랑 반찬이나 팔면서 살아. 지우는 슬리퍼 차림으로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뺨에 닿자 부어오른 열기가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지우는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내며 주머니 속에서 작은 금속 열쇠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열쇠는 시아버지가 임종 직전 병실에서 지훈의 손을 꼭 잡으며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지훈아, 내 자식들이지만 놈들이 사람 구실 못하게 되면 이 열쇠로 은행 금고를 열어라. 네가 살 길은 거기 있다. 내 아들놈 믿지 마라. 시아버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마지막 유언처럼 그 말을 남기셨죠. 지우는 빗속을 걸어 회계사 시절 사수였던 선배의 집으로 향하며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우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 메시지는 지훈의 심장을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의 명의를 도용해 5억 원의 사업 자금이 대출되었고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였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 내 인감까지 위조해서 돈을 빼돌려? 박민석,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지훈은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시아버지가 알려준 시중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 내내 지훈의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듯 크게 울렸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돌려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장부 한 권과 지훈의 이름으로 등기된 경기도 일대의 토지 문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자 박민석의 회사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와 비자금 세탁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으며 차가운 금고실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제 손으로 저 인간들 지옥으로 보내줄게요. 지훈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다짐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훈은 금고실을 빠져나오며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창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강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일 오후 2시 강남의 고층 빌딩 숲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었죠. 이지우는 어제 금고에서 꺼낸 낡은 장부와 토지 문서, 그리고 명예 도용 대출 통보서를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태준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리며 의자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지훈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박민석이 내 인감을 위조해서 5억이나 땡겼어.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사기야. 그리고 이 장부, 이건 핵폭탄급이다. 박민석 내 회사, 이거 한 방이면 공중분해될 수도 있어. 강태준이 펜을 돌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자 이지훈이 차가운 목포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준아, 나 그냥 이혼만 하려는 거 아니야. 나를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고 내 이름까지 팔아먹은 그 인간들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싶어.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지윤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하지. 일단 법원 업무 시간 끝나기 전에 가압류부터 걸자. 박민석 명의로 된 집, 차, 그리고 회사 계좌까지 전부 다 묶어버릴 거야. 그 자식, 오늘 밤부터 카드 한 장 못 쓰게 만들어줄게. 강태준은 거침없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신우이 박혜라는 지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친정 엄마의 반찬 가게로 쳐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나야 할 반찬 가게는 박혜란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이 노인네야. 내 딸년 어디 숨겼어? 당장 안 내놔. 박혜란은 진열된 나물 그릇을 손으로 쳐서 바닥으로 엎어버렸습니다. 지윤의 엄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지윤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잘못? 우리 오빠 등에 칼을 꽂고 도망간 년이 잘못이 없어? 당장 불러내라고. 박혜라는 가게에 있던 소금 포대를 찢어 바닥에 뿌리고는 가게 집기들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결국 충격을 이기지 못한 지윤의 엄마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으로 쓰러졌고 박혜라는 콧방귀를 뀌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엄마의 소식을 들은 이지윤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박혜란, 감히 우리 엄마를 건드려? 내년은 내가 제일 먼저 지옥으로 보내줄게. 이지윤의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윤의 휴대폰으로 박민석의 조롱 섞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야, 도망간 주제에 어디서 수작이야? 너 도박에 미쳐서 돈 날리고 집 나갔다고 소문 다 냈다. 동창회 단톡방 난리 났으니까 확인해봐라. 지윤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지윤이가 그럴 줄 몰랐네. 남편 돈 빼돌려서 도박이라니 무섭다 같은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죠. 박민석은 지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움직였죠. 지윤은 태준이 붙여준 경호원과 함께 민석의 회사 건물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녁 7시 민석이 내연녀와 함께 다정하게 웃으며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지윤은 망원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새로 산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는 모습, 식당에서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렌즈에 담겼습니다. 좋을 때 즐겨도 그 차도 그 옷도 곧 다 뺏길 테니까. 지윤은 읊조리듯 말하며 사진을 태준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박혜라는 지윤에게 뜻밖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옳게, 내가 미안했어. 우리 화해하자. 아버님이 남긴 땅 문제로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오후 3시에 해오름 카페로 나와. 기다릴게. 지윤은 직감했습니다. 혜란이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윤을 보자 혜란은 징그러울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옳게. 얼굴 좋아졌네. 자, 이거 봐. 아버님이 남긴 땅 말이야. 어차피 우리 오빠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여기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줘. 그럼 내가 엄마 병원비랑 다 해결해 줄게. 혜라는 백지 위임장과 인감 패드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지윤은 위임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연기 그만하시죠. 이 땅 신도시 발표 난 거 나도 알아요. 그리고 아가씨가 우리 엄마 가게 부순 거
CCTV 영상